종로구의회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의정뉴스입니다. 종로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 소식으로 종로의정뉴스 시작합니다. 종로구의회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일 열린 제1차 본회의로 시작됐는데요.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구정질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5일부터 8일까지 국별 안건심사를 하고 1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며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 후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끝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저도 인사동 거리를 자주 갑니다만 상점에 진열된 상품들 중 갈수록 중국산 등 수입 물품이 국산 공예품을 밀어내고 진열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상품은 제작 단가들의 문제로 인건비가 저렴한 주문자 위탁 방식 등으로 만들어 들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전통 공예품인 부채를 비롯해 한지, 붓, 벼루, 심지어는 한복에 이르기까지 각종 수입산 물품이 인사동 거리를 차지해 가는 모습에 본 의원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사동 문화의 거리는 서울을 찾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많이 찾는 관광과 전통 공예품 쇼핑의 명소입니다. 그들이 인사동을 찾아 구매한 기념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수입산 저가 물품을 한국산 예술품으로 속아서 샀다는 좋지 않은 기억을 남길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와 생태계 교란, 최근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보면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류에 부합하도록 우리 종로구도 조속히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이에 맞춘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 지방정부도 2040년 또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친환경 에너지 도시 대전환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대한민국 중심 도시인 우리 종로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차 대중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지역 관내에 전기, 수소 충전기 등 충전시설 확대 설치를 제안합니다. 종로구 낙산 4길 24회 위치한 동숭 어린이집은 1983년 5월에 개원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엊그제 3월 1일 폐원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내년 이후 이 건물의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서 내년에는 시에서 사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숭 어린이집 토지 면적은 189제곱미터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면적은 376제곱미터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동숭 어린이집 건물은 규모와 낙산공원이라는 좋은 환경에 위치하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구립 데이케어 센터로 활용한다면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영주차장은 부지 면적 1170제곱미터로 철골조 2층 3단 거주지 우선주차 전용주차장입니다. 2002년 4월 12일 날 개관 당시 토지 보상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35억 7,500만 원을 투입해 조성하였고 현재는 주차면서 86면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일 공연주차장을 2002년도에 지은 상태로 지금까지 20여 년 가까이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있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까운 땅입니다. 그래서
이 창신 공연주차장을 새로운 복합 건물로 또는 요새 화두가 되어 있는 청년주택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8003번 버스는 오랜 기간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겪어왔던 평창동에 기존에 있던 마을버스 종로 6번만 운행하던 노선에 작년 6월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중소형 전기버스로 저소음 친환경 시내버스인 8003번 버스 2대를 투입한 결과 배차 간격도 20분으로 줄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주민 이동 편의 증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종로 6번 마을버스가 올해 2월 1일자로 명목상 1년간 임시 휴업, 실제로는 거의 폐업을 하다시피 하여 8003번 버스만으로 지금 운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8003번 마을버스가 평일에는 버스 2대로 운행하는 데 반해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한 대만 운행하여 배차 간격이 오히려 40분으로 길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평창동 주민들의 효율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평창동 일대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퇴근 시간대 임시 기사를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배차 간격과 또한 전기 충전 하는 충전 시간 이런 것도 다 분석해서 좀 잘 운행할 수 있도록 꼭 투입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따른 재정 지원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나 버스 업체와 긴밀하게 협조 요청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0년 초 우리 구에서 70여 명으로 특별 방역단을 구성을 하고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약 1,900만 원을 들여서 방역 장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이나 또는 자체 계획에 따라서 일정한 날 실내, 실외 그리고 다중이 활동하는 장소 등등을 방역 활동해 왔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소독 작업을 함으로써 보이지 않게 많은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들로부터 그나마 불안감 해소도 되고 실질적으로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해당 지역 구민들로부터 방역 요청을 받고 지난해처럼 지역 방역단에 요청을 한 바 그 방역단이 서울시 예산이 끊기는 바람에 해체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본 의원은 해당 부서로부터 내년엔 더욱 이 방역단을 강화할 것이며 더욱 더 철저히 방역을 하는 사업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서울시에 내놓은 재난기금을 비롯한 예산이 서울시도 문제지만 그 끊겼다고 우리 종로구에서 새마을에다가 봉사 상태로 약간의 지원을 해가면서 위임을 했던 사실을 듣고 전 아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서울 시내 상점 매출액은 9조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들 3명 중 1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고용에서 소상공인 비중이 40%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심각한 고용 문제도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도 상반기 추경을 앞두고 있으니 정부나 서울시 지원과 별도로 우리 구 재정이 허락하는 최대치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문화지구 육성기금, 소상공인 지원조례 등 4개의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안전법과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영업소를 기금의 우선 융자 대상, 예산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융자에 대한 이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복무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301회 임시회를 끝으로 30년 역사가 깃든 현 청사를 두고 신청사가 준공될 때까지 구사빌딩에 위치한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하게 됐다며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의미 있는 시기인 만큼 초심을 갖고 15만 종로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종로 의정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